지난 15일부터 판결 2년을 맞아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10월 30일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셨던 피해자 분들에게 처음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행위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날입니다. 그런데 벌써 판결이 난 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힘차게 구호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일본은 증인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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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억한다. 기억한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저는 강제동원 강제행동 정책위원장 맡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사무국을 맡아서 20여 년 동안 이 재판을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기업들로 강제동원되어서 극심한 노동과 고통에 시달리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의 투쟁을 시작으로 20여 년이 넘는 소송투쟁 끝에 드디어 한국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배상보상 받지 못한 피고들의 개인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의 벽을 넘어서서 한국 법원이, 한국 최고의 사법기관이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운동,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차별운동을 계기로 과거 유럽 열강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침략자들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식민지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이 들어섰지만 똑같은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무슨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방치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에서 주장한, 유엔에서 결정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관한 기본 원칙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 정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베는 정권에서 물러서자마자 2달 연속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산업유산정보센터 하시마의 군함도의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방문해서 비방 중상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누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죠? 한편 일본 기업은 아베 정권 뒤에 숨어서 피해자 만나기는커녕 배상은커녕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판결 이후에 3차례나 기업을 직접 찾았지만 얼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행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저희들은 2년이 지났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00살이 가까워진 이철택 할아버지, 그 양념덕 할머니도 90세를 넘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역사적인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앞으로 일본 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고발 캠페인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압력에 대해서
국제사회 여론이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데다 쓸데없이 외교 능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을 지키는 나라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끝까지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일본 정범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일본의 유수 재벌들입니다. 지금의 일본 재벌들은 식민지를 착취하고 분단에서의 한국전쟁의 특수를 기초로 해서 생긴 재벌들입니다. 과연 일본의 미쓰비시 등의 큰 재벌 회사들이 안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배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지금은 사죄하고 배상해도 그때 당한 우리 선배 노동자들과 우리 조선민중들의 한을 풀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에 끼친 그 한과 고통, 사죄 배상으로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본을 경제대국이라 합니다. 아무리 경제대국이라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어떤 정권도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강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2년 전 오늘 강제동원 대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일본 정부가 오늘 오히려 이행을 하지 않고 기업들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연대하여 대법원 판결 2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법원 배상 판결은 분명히 일본의 제국주의에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또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받기 위한 목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 처음 강제동원 문제를 접하고 정말 많이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분들이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일본 정부에 대한 막연한 분노가 구체적인 분노와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이곳 일본 대사관 앞으로 와서 저희가 외쳤던 구호는 한 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하라. 오늘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전범기업은 여전히 배상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분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서 얻어낸 판결입니다. 네, 저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읽을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오늘 10월 30일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2주년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지금 오늘 1시 반에 후쿠오카에서는 조선 학생들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재판에서 제외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마침내 고등재판소 판결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0월에 소유세를 인상하면서 소위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를 실시했는데 이때 또다시 조선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외국인 유치원을 제외했습니다. 5만 5천 개의 유치원 중에 89곳이 외국인 유치원이고 그중 40곳이 조선 유치원입니다. 전체 0.16%에 불과합니다. 고교 무상화는 모든 해당 연령의 청소년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한다는 법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하라. 우리가 증인이다. 일본은 판결대로 배상하라. 네, 그러면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법원 판결 벌써 받은 지가 2년이 되는 날이네요.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한 게 2000년 5월 1일 노동절날 부산역 광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행사를, 원고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면서 미쓰비시 부산 연락사무소에 제소장을 놓던 날을 20년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10월 30날 대법원 판결을 받는 순간 그 시대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경험하셨고 그 시대에 강제동원되셨고 그분들의 그 아픔을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당신들이 겪었던 것을 명예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셨던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그날 그분들이 걸어오신 그 생존자분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소송을 90년 초부터 했는데 다 기각이 됐는지 종목 그 재판장에서 외우는 걸 들어보면서 이제는 피해자들이 모든 것을 명예회복했구나 하는 날이 2018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소송을 할 때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과 별개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안 만나줘서 사장 집에를 갔습니다. 사장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빨리 나왔어요. 그랬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 원고들하고 그 지원에 변호사들하고 지원자들하고 가니까 문 열고 나오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면담 좀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럼 소송을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재판이 판결 나면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본 기업의 본사에 찾아가서 이 협상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그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기업에 의심도 있고 하니까는 빨리 해결하고 싶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막는다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나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 화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일본은 사죄하라. 우리가 증인이다. 판결대로 배상하라.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인증샷 모아주신 사진과 함께 구호를 크게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찬양방 분들이 응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피해자분들이 한 생을 거쳐서 받아내신 판결인 만큼 일본이 아직까지도 사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마음으로 구호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